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휴장이라 크게 방향 나오긴 어려웠던 날인데 어쨌든 주간 단위로 보면 2주 연속 하락. 차트 딱 보면 200주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는 지금 6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0주선도 돌파했고 지금은 이제 20주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강세 흐름. 지난주에 220주선이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이 선마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좀 눌려있고 지수는 갇혀있지만 종목 장세가 스몰캡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전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탁금이 적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굵은 종목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가벼운 용도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ADR 데일리로 보면 120 넘어가면 자꾸 거기다 툭툭 밀리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기가 어려워서 며칠 좀 강하면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단계라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한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쉽게 밀리지도 않는 게 중앙은행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외신, 그러니까 IB, 해외 쪽 IB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3.5%에서 멈출 것 같다. BNP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노무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한 번 정도 금리 더 올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멈춘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B에서도 보면 지난달에는 0.75%포인트 인상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일부는 지난달에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향후에는 ECB가 0.75를 계속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통화정책회의 회의록과 더불어서 ECB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해지겠구나. 이런 뉴스들이 오늘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긴축이 진정돼?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조금 낮아지거나 가더라도 얇은 거 아닌가? 그러면 쉽게 빠지진 않겠구나. 요게 이제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또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월가 전문가들이 연말에야 어떻게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는 어렵다. 내년도 상반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노출되면서 깜짝 놀랄 거다. 실적이 이렇게까지 나쁜가? 이런 것들로 놀라면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위메이드를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이제 가상화폐 상장 폐지 관련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해 가지고 게임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또 지수 발목을 잡았잖아요. 이게 코스닥 시장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틀어막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높은 게임주들이 좀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 쪽에 이제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운 이슈가 됐었고, 어차피 또 조정 나올 텐데 그러면 일단 반등 나오면 조금 줄여야지 이런 투자들이 있었던 거고, 코스닥은 게임주가 발목 잡으면서 쭉쭉 밀고 올라가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쪽에서 좀 투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오늘 참여가 적은 날이죠. 그러니까 미증시 휴장할 때는 외국인들이 참여가 줄거든요. 보통 매수 매도 합이 한 4조 원 정도 나오는데 오늘 되게 줄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 기조는 이어갔고, 기관은 금융투자가 오늘 팔긴 했지만 기관 투자들이 어쨌든 순매수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긴 했는데 빠지지 않는 정도의 수급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종목 구도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이닉스 이 네 개 중에서 이제 다수가 어느 쪽에 포진해 있는지가 다 중요하고, 요거 전부 다 네 개가 매도로 바뀌면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외국인들은 이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은 좀 매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업종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IT는 좀 매도를 하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현대로템, 하여튼 종목 장세는 기관이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세가 나왔다 싶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종목 장세 이끌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가장 제 매수 많이 한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좀 종목들별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도 좀 엇갈리게 담는 게임주도 있고 파는 게임주도 있고, 또 약간 좀 엇갈리게 매매를 해서 특정 업종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다 이런 느낌이 강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또 엇갈리게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장에서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뭐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승률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쪽 종목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슈로 넘어가면 연준은 자꾸 막 긴축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크지 않나 막 이런 어떤 기대감을 자꾸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뭐 양측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크게 표현한 거고 어떤 게 더 투자들이 신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신뢰를 결정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나올 CPI. 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연준 인사들의 센 발언도 그럴듯하게 걱정 좀 되고 그래도 피크 쳤잖아 이런 것도 그럴듯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보다는 좀 들락거리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적어도 연준 인사들은 말을 원래 저렇게 이런 인식이 있어서 터무니없이 빠지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표, 뭐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뭐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CPI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동안 잠깐 지표 소강 상태였다가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또 지표 장세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시장이 이제 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 미리 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이번 주 순매수로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매매 규모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출장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워밍업 정도밖에 못했다고 보면 다음 주가 진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희망하기는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주간 1조 원 이상의 매수로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2주 연속으로 끝내고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큰 음봉을 맞을 거냐. 그러니까 다음 주가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철강기계 보험 뭐 이쪽으로 움직인 거는 뭐 이렇게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 특이한 거 뭐냐면 대만 증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에 최대 자금이 대만 증시로 유입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증시를 주춤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한적인 자금에서는 특정 국가가 늘어나면 다른 국가 매수할 여력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동시에 가느냐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그러니까 근데 보면 우리 증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동안 또 와가 들어갔다가 이제 멈추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어떤 자금 들어가는 속도가 좀 멈칫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중 정상회담하고 하면서 TSMC 또 버핏 이슈 있고 하면서 이제 잠깐 대만이 좀 선호도가 되는 것 같은데 대만 증시가 이제 주춤하는 정도가 될 때 또 이제 우리 증시 쪽으로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없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증시하고 같이 우리 증시를 좀 봐야 돼서 대만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다른 것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돌아오니까 이렇게 좀 낫네요. 며칠 목소리가 안 나와갖고 전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이제 카페 많이 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다시 체험 잠깐 진행되는 독립 리서치도 많이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